네,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시민기술팀 이해복 매니저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을 쭉 취합을 해봤는데요. 우선 오늘 교육은 비영리 영역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연신 끄덕끄덕하게 듣게 된 인문교육이었는데요. 먼저 멋진 교육 운영에 대한 현승인 책임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질문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은 소소하게 교육에 관련된 거는 발표자를 공유 가능한가요? 이거는 교육 종료 후 참가자 설문조사 링크와 함께 재발송해드리겠다고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요. 질문은 지금까지 그 7개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크게 보자면은 1번 기록 관리에 대한 질문, 그리고 2번 그리고 솔루션 기능 문의에 대한 질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묶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저장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어지는 질문으로 사진이나 영상 기록물을 아카이브에 올리는 것은 초상권의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인데요. 간추리자면은 기록의 생산자와 기록의 출연자의 권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일단 뭐 저작권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 맞아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특히 이제 그냥 보존하고 저장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 공개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저작권 침해가 여부지가 없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기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록인데도 우리가 마음대로 올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거는 문제가 당연히 되죠. 이거는 디지털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컨설팅을 해드리거나 이럴 때 저작권 교육도 해드려요. 저작권 교육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좀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상권도 마찬가지예요. 초상권 역시도 사진, 영상 기록물을 할 때 초상권 역시도 저작권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 사진을 찍곤 했을 때 이 사진이 이 사진에 대한 초상권에 대한 뭐 케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류 같은 거 작성하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 거 있으시면 문제가 없고 그런 것들을 좀 케어해야, 만약에 그런 걸 하지 않았다면은 후속적으로 되게 중요한 기록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해야 되는, 뭐 초상권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 동의 서식을 좀 받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 뭐 한국이 유독 그 초상권의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 초상권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민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특히 이제 뭐 사진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지하철 플랫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뭐 얼굴을 찍었는데 그것이 예술적 가치가 초상권의 가치보다 더 높다라고 판단해서 초상권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데 한국은 뭐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실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아카이브 제작 후 아카이브 접근에 제한을 두고 아카이브 활용 또는 제한을 둔 관리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아카이브 접근 권한을 차등 관리하에서는 회원 관리라고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거는 기록을 등록하는 권한 이외에도 기록을 실제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의 설정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원 관리를 통해서 그 회원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단순히 뭐 등록만 하면 될지 아니면 아카이브 시스템을 전체로 관리하면 될지, 어떤 기록을 볼 수 있을지를 통해서 회원 관리들 하는 기능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센터는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명의 관리자의 아이디를 생성하고 동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답변이 됐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종의 그 기록물에 대한 그 질문인데요. 기록물에 대한 경중의 판단은 개별 기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기록을 저장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다면 일반적 중요도가 정해져 있을 텐데요. 디지털 아카이빙을 떠나서 아카이브를 위한 중요 순위를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해서 괄호치고 일반적 비영리 기관 기준이라고 첨언해 주셨습니다. 아마 기록을 보존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수립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각각의 사정, 각각의 기관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기관마다 다 달라가지고 뭐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특별하게 설명을 좀 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이제 중요 순위를 따지자면 우리의 비전에 관련된 거겠죠. 이게 우리의 그 기록을 관리하는 것과 외에 우리 기관이 하고 있는 비전, 미션 이런 거 관련된 기록들이 가장 중요한 기록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것을 그리고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우선순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쉽게 설명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진 형태별로 뭐 보고서가 중요하다, 형태가 중요하다, 뭐 이 정도로 끝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똑별하게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드려도 죄송하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체번 결정 기준도 기관별로 달라지나요? 검색 키워드는 어떻게 뽑는지, 어떤 순서로 체번을 하면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네, 체번 규칙이요. 체번 규칙도 저희가 뭐 컨설팅 할 때 많이 설명드리곤 하는데, 그것도 다 달라요. 사실 효과적인 체번 규칙은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체번 규칙을 뭐든지 정하고 그것을 일정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날짜를 먼저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 프로젝트명의 약자를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그 뭐 담당자 혹은 이 기록의 작성자 이런 식으로 작성해도 되고 그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를 정했으면 그 체번 규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단순히 1, 2년마다 바꾸면 이제 예정 체번 규칙을 참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그 기록 관리에 대한 질문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추가로 솔루션 기능에 대한 문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 답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기관은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많은데 서버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량에 따른 로딩 시간에 영향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이어지려면은 그 트래픽 제한과 서버 클라우드 용량에 따른 비용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네. 서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데 서버도 저희가 동시에 제공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현재의 모델은 크게는 이제 뭐 부가 서비스를 제외하고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아카이브 센터 프로라는 모델과 아카이브 센터 익스텐션이라는 모델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는 뭐 기능의 차이도 조금 있지만 가장 크게는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는 현재 저희가 책정한 금액은 월 30만 원이고요. 그래서 월 30만 원이면은 1년으로 했을 때 이제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400만 원 미만이죠. 4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이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 아카이브 센터 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부가세 포함 660만 원이죠. 금액으로 이제 무제한으로 기록물 용량을 쓸 수 있어요. 프로에는 500기가를 현재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기가와 무제한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500기가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용량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공공기록 그 국립기록원에서 저장하고 있는 제한하고 있는 사진의 용량이 대부분 이제 기록 충분하다 말하는 용량이 25메가예요. 25메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0기가는 기록을 2만 장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인데요. 물론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 2만 장보다 더 많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컴퓨터 폴더 혹은 외장 하드에 담겨 있는 모든 파일들을 서비스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록들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용자를 배려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록들을 선별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는 뭐 영상이든지 사진이든지 2만 건을 올리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충분한 용량이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혹은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용량이 많이 차지해서 2만 건보다 훨씬 더 뭐 25배가는 턱없고 몇 기가나 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유튜브나 비메오 같은 외부 채널들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채널들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고 저희 그 URL을 저희의 서비스 페이지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인베디드를 하시면은 더 효과적으로 영상 관리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유튜브에서는 근데 또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유튜브에 있는 영상 기록을 인베디드해서 저희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설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영상을 검색하거나 탐색하거나 찾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에는 훨씬 더 유용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0만 원, 프로가 30만 원, 익스텐션이 50만 원 했을 때의 비용이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싼 가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뭐 용역을 통해서 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제공했을 때의 비용을 생각하면 대부분 1억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교해서 하면 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땀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는 그런 비영리 조직에게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따주세요, 따뜻한 아카이브 주세요라는 그 워크숍, 이런 심화 가지고 통해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솔루션 기능들을 좀 축소해서 좀 더 필요한 기능만 딱 제공하는 저 컴팩트한 버전을 만들려고 해요. 그 컴팩트한 버전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싸서 어느 조직 혹은 개인까지도 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독립 아카이브 솔루션 서비스는 없나요? 라고 해서 구축하는 솔루션의 그 종류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독립 아카이브 솔루션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입형이 아니라 뭐 그냥 독립적으로 한다는 걸까요? 혹시 이 질문해 주신 분은 좀 독립 아카이브 솔루션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은 질문자께서 추가로 보완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보충 질문 받은 다음에 이어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네. 진행하고 다음 질문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현재 외부 홈페이지 용역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아카이브 솔루션을 이용할 때는 협업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라고 방식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네. 유지 보수 자체를 저희가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 아카이브 솔루션에 대한 아직 보완은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다른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심화 교육을 진행하는 때에는 선약이 있어서요. 혹시 다른 일자리 교육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건데요. 먼저 오늘 입문 교육의 참여자 그리고 심화 워크숍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우시고 후속 문의가 많으셔서 저희가 일단 후속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이고요. 만약 저희가 일단 교육 참가자 대상으로 사후 만족도 조사를 전송을 하는데요. 그때 심화 워크숍에 후속으로 운영할 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은 초대 메일을 드려도 될지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동의해 주신 분 대상으로 저희가 따로 초대 메일을 한 번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네, 사실 작은 단체는 아카이브에 투여할 재정이 쉽지 않은데 무료로 하지만 조금은 간편하게 아카이브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방법은 없는 건지 약간 간추린 형태, 약간 컴팩트한 형태의 솔루션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같은데요.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아까 그 솔루션 얘기하면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아카이브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기존에 만들어진 디지털 아카이브를 좀 더 이제 비교적 저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기능 역시도 그것에 비해서 좀 더 약간 좀 퍼펙트한 버전을 만들고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 이제 그 목적에서 지금 만들었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간소한 버전이 필요하시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현재 이제 개발, 기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열심히 저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작은 단체가 그러면 어떤 컴팩트한 아카이브 기능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사례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시민 조직 그리고 비영리 조직들과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 역시도 이런 시사점, 실제로 그들이 필요한 기능이 멀고 작은 조직들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좀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유사한 질문이 있고 그리고 참여자들 분들께 도움이 되는 질문 같아가지고 되도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독립 아카이브 솔루션 서비스는 없나요? 라고 질문 주신 참여자께서 보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솔루션 서버를 아카이브 센터 외부에 구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전용 솔루션 개발은 개발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데 아카이브 센터 솔루션을 가입형이 아닌 단체 전용 서버를 구축해서 이용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네, 네. 답변해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저렴하게 비용을 제작할 수 있는 비용도 저희가 서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인 건데 실제로 서버를 외부에 두고 그냥 솔루션만 이용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랑 다르고요. 저희가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은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한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했지, 이 사업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전, 미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 많은 디지털 아카이브, 그러니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을 저희 센터를 통해서 만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드시는 곳도 있겠죠. 그런 아카이브들이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아카이브 포털을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양한 시민 조직들이 이제 비영리 조직들이 저희 센터를 통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시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이분들의 아카이브들을 다 연결하고 이분들의 아카이브들을 소개해주고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해당 아카이브, 특정 아카이브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네이버나 뭐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하면 그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듯이 그 어떤 특정 검색어가 키워드를 검색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기록들을 수많은 아카이브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센터의 서버를 이용하셔야지만 그 서비스가 현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카이브도 저희 이제 그 포털 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일단은 본질적으로는 저희 가입형을 통해서 저희 서버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을 운영 규칙을 삼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부가 질문으로 이미 지난 활동 자료도 소급해서 기록 관리가 가능한가요? 창립 단계부터 2016년부터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약간 그 오래된 자료의 기록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추가로 이어지는 것이 이거는 그 조금 부가적인 요청인 것 같은데요. 디지털 아카이브 외에 내부 기록 정리를 위한 아카이브도 절실한 상황이라 추후 기록 저장에 대한 강의도 요청드립니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 기록 관리 전문가로서의 추가 그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활동 자료에 소급해서 기록 관리를 가능할까요? 당연히 되죠.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만약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하시는 시점에 계기로 삼아서 지난 기록엔 무엇이 있는지 좀 들려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기록이 무엇이고 기록이 어디 있는지는 내부 분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그 계기를 잘 마련해서 어떻게 정리할지 잘 일러드릴게요. 같이 함께 하시다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외에 내부 기록을 정리하는 아카이브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거. 그럼 기록 저장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맞아요. 저희도 많은 고민이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회가 되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심화 얘기예요. 정말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심화된 이야기라서 저희 기록 관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오픈 강의로 만들 수 있을지는 굉장히 고민이긴 합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질문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 강의에 대한 보완 설명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질문과 답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비영리 단체를 어떻게 하면은 아카이브 기록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을 고민하는 그 아카이브 센터가 참여해 주셔가지고 뜻깊은 교육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아울러 이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첨언하자면은 특이하게 신청자가 무려 그 170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열렬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뜨거운 관심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그 채팅창을 통해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활발하게 의견 주고받고 서로 도우면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로 소통해 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그 소통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월 17일과 2월 24일에 이어지는 아카이브 센터와 함께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심화 워크숍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